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시작이죠. 네, 12월 23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장주들의 종목 진단을 좀 해볼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간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너무 대장주들만 잡아서 이제 말씀드릴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에서 대장은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76,3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어요. 회복 단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면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삼성전자 지겨워. 왜냐면 삼성전자를 처음 샀을 때 그 마음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예요. 네, 그냥 본전만 주세요라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유 손실 지겨워. 수익 많이 나는 쪽으로 이동할래. 얘는 들고 있어도 수익 안 나. 이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이겠죠. 또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요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나 주식 투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뭐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겠죠. 물론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겨웠었던 거, 물렸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뭔가 이제 좀 이제 뭐랄까 손해가 좀 줄어들게 되고 본전이라는 부분을 찾게 되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도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도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활성화되는 시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나 뭐 하반기에 끝난다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팔아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시작하는 게 내년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요.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내년도에 나올 물량들, 뭐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그치겠지만 HBM 같은 경우는 내년도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물량이 시장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오는 것은 이미 다 동이 났어요. 생산량 자체가 끝난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솔드아웃. 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돼가지고 이제 사고 싶으면 2025년도 거 가지고 와. 이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26년도 것도 이제 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첫 번째 시작이겠죠. 그리고 내년도 후반부 가면서 점점점 활성화되다가 2024년도 지나서 2025년도에 정점을 찍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AI는 예전에 그냥 엔비디아 쪽에 뭐라고 할까요? GPT? 네. GPU죠, GPU. 챗 GPT가 아니라 GPU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AMD가 뛰어들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나타났어요.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휴대폰에다가 장착이 되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서버용으로 쓰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CXL로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메모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혜주가 되겠습니다만 이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면 이제 핸드폰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의 AI 이 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종목을 왜 지금 사서 모아가야 되는지, 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중간에 팔아먹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AI가 이끄는, 이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에서 중심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AI 쪽에는 지금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두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얘네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수혜줍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큰 수혜주고요. 대신에 얘네들은 대형주라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 밑에서 7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 올라왔죠. 네, 하이닉스 100% 올라왔어요. 우리가 여기 8만원대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막 60% 70% 정도 수익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 밑에서 완전 바닥에 사신 분들은 100%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밑에 네 5만원대 요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20% 이상 30% 이상 수익이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사서 모았기 때문에 비중이 커졌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년도가 더 클 거고요. 내후년도가 더 클 겁니다. 자,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한 일정의 되돌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이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뭐 실적이 끝난다, 그냥 뭐 상승 랠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영된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내후년도에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본전이 왔다고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도를 치신 분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만약에 6만원에 손절을 쳤는데 이걸 지금 75,000원에 들어갈 수 있겠냐? 못 들어가겠죠. 지금 75,000원에 76,000원에 오늘 팔아먹었어. 그럼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이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많이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들어와봤자 7만원 정도겠죠? 네, 7만원 정도대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76,000원에 팔고 7만원 다시 산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나가면 못 사는 겁니다. 하이닉스 나가면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도주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빨리 좀 들어와라, 더 많이 들어와라, 그럼 내가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들을 크게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종목을 팔아먹는다? 아, 좀 아깝습니다. 네, 매우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여부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목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할 겁니다.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오를 수 없어요. 또 조정이 나올 때도 여기 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조정 받잖아요. 거의 2달 조정 받잖아요. 이럴 때 못 견디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달 조정 받으면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투자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처음에 매수가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네,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이다, 뭐 떨어지면 더 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매수들을 2021년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 아, 겪어보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죠.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쉽게 툭 하고 던져놓고 나서 야, 돈 벌어와 이런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때를 버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거라면 이런 조정들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구간, 또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 이런 것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손절 매도하고 팔아먹고 본전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을 때 벌어먹은 돈이 없다, 벌어둔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 나가서 알바를 뛰는 게 낫죠. 물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뭐 사놓고 나서 내가 뭐 거기에 신경을 쓸 건 아닙니다만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한다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반도체 쪽은요, 이제 시작 아직 안 했어요.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더 이제 좋은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종목군들은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 놓지 마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야말로 떨어지게 되면 더 사야 되는 위치가 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에 대한 증가세라든지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린다라면 이 반도체 AI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명히 100% 수혜줍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서 수혜를 입으려면 뭐 반도체 칩을 만들 때도 다른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소재나
장비,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소부장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성장성이 좀 빠르고 수익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이 같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고를 때는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물량을 좀 잡아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통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 뭐 어쩐다 해가지고 뭐 뉴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많이 올라간 주식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꽉 들고 가시면서 이게 비중이 꽉 차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단계.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꽉 들어차가지고 더 사기가 애매한 위치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더 사면 비중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이제 분산을 좀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대장을 먼저 잡아야죠. 일단 주도주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지 않고 다른 걸 사고 있다? 아, 이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동차 쪽 한번 볼게요. 일단 현대차가 대장이죠. 현대차가 대장인데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기아차의 상승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일단은 올해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반에 좀 올라갔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조금 주춤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완성차 업체들은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차가 잘 팔리면 좋지만 전기차는 주력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력이 되겠죠. 앞으로는 더 판매가 잘 되고 더 주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주력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거 전기차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조를 하겠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일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그냥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구재 주문 같은 거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제지표에서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라는 것은요, 이런 그 수명 연한이 길고 가격이 비싼 거, 뭐 냉장고, 세탁기, TV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이 자동차라는 업종은요, 경기 민감 섹터, 즉 경기가 좋아질 때 차량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못합니다. 왜냐면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 잘 굴러가는데 굳이 살 필요 있겠냐 이건데, 내가 지금 보너스도 두둑히 받고 장사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주머니에 돈이 남아돌아. 이럴 때는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이 생각하는 거야. 잘 굴러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낡았으니까 또 모델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차량 구매가 되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자동차 구매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자동차 요즘에 뭘로 사요? 현금 딱 주고서 일시불 결제해줘요. 이거 아니죠? 대부분 뭐합니까? 할부로 한단 말이죠. 리스 뭐 등등등 전부 다 할부입니다. 전부 다 할부인데 이 할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 금리가 내려간다면은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유 할부로 사야 되는데 이것 좀 부담돼 라고 안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살만한데? 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경기도 좋아지고 돈도 생겼는데 금리까지 내려가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자동차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의 판매량이 얼만큼 더 늘어날지, 경기가 얼만큼 더 좋아질지, 금리가 얼만큼 더 내려갈지, 그거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기업의 이 주가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인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시총이 42조 원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15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15조 원은요, 그냥 단순 계산을 쳤을 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인데, 이런 저평가된 국면에 이런 실적 상황이 언제까지요? 올해 나오고요,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대차는요, 1년, 2년, 3년 동안에 주가가 겨우 2배 정도 오르고 말까? 글쎄요. 지금 100조 원까지 가면 뭐 2배 올라봤자 8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를 정당화시키려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2.5배 올라간다. 그러면은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상황이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하겠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쏠리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시작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겠습니까? 기아와 현대차 간의 그런 어떤 관계죠. 네. 기아가 사실은 현대차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차보다 시총이 더 높은 기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42조 원,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38조 원. 그렇다면 현대차가 만약에 80조 원까지 올라가면은 기아차는 75조 원. 지금 2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0만 원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그렇다면 기아 사야 되겠네. 지금 사지 말고 항상 주가가 들어올 때, 이럴 때 사실지 뭐 하셨어요? 그죠? 이럴 때 사실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좋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또 물려서 들어갔을 때 뭐야 아니잖아 하면서 단기적으로 팔게 됩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고점 찍을 때 8만 5천 원 넘어갈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7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 11월 중반에 다 팔고 손절매도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파고 나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되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고 좋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기아차, 자동차는요, 현대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은요, 전차 군단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꼭 들고 가야 되는 주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갖고 계시면 잘 들고 가세요. 배당도 잘 줍니다. 반도체는 배당률 해봤자 진짜 2%대 3%대 많이 줘야 3% 정도 주는 거고요. 뭐 하이닉스는 배당 거의 없어요. 한 1% 나오나요? 삼성전자도 2.몇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아와 현대차는요, 기아자동차는 배당률이 6% 됩니다. 현대차는요, 배당률 6% 됩니다. 우선주로 가면 더 많이 주겠죠. 이거는 지금요, 배당도 많이 주는 데다가 기업의 수익률도 충분히 반도체에 비할 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왜 중간에 팔려고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수익이 많지 않아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불만 많으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왜 안 올라가요? 기아 왜 안 올라가요? 현대차 왜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올라가거든요.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왜 안 올라가요가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갔네, 이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현대차 18만 5천 원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사잖아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다시 18만까지 오면은 18만 5천원까지 오면은 고마운 마음으로 또 살 수 있겠지만 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지지선 형성이 됩니다. 19만원대 이상에서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밑에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가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마세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그럴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차 다 들고 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자동차가 잘 팔릴 때 부품주들도 같이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네들을 채워놓고요. 그죠? 대형주 쪽을 먼저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품주로 넘어가시면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사시면 되겠어요? 현대위아라든지, 그죠? 현대위아 또는 화신 또는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부품 쪽에 있는 것들 공략하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도 하시고요.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외국인 매수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얘 실적 잘 나옵니다. 근데 실적 안 좋다고 주가 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자리 저점 잡아놓고 골든크로스를 발생시켰어요.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빵 튀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 못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기회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동차 종목들, 네. 이 내년도의 주도주는요, 전차입니다. 전차, 반도체,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렇게만 핵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품주와 소부장 쪽은 어느 정도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주도주를 먼저 꽉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좀 내려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내가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2차전지 쪽 넘어갈게요. 일단은 LG에너솔루션을 이제 그 배터리 쪽의 대장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포스코 홀딩스도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근데 철강 섹터인데 이게 2차전지에 엮여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이거는 예전에 여기 돌파가 될 때 매수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59만원에 전량 매도, 네, 100% 수익 내고 팔았죠.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가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볼 수 없는데 뭐 재미도 없죠. 뭐 이거 사가지고 뭐 지금 뭐 어떻게 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2차전지 때문에 이미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얘는 2차전지야 라고 생각이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주가가 2차전지 쪽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철강이야. 나 원래 2차전지와 관련 없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들어가도 재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LG에너솔루션이요. LG에너솔루션은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50만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사죠. 버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집어 던지는 형태. 그런 모습의 투매가 지난번에 나왔고요. 투매가 나오고 나서 뭐 공매도 금지니 어쩌니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죠.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투매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단기적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단기성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유볼은 굉장히 높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알고 계시죠?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기업의 가치를 너무 뻥튀기 시켰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었던 모양인데, 이게 만약에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아래쪽 지지라인 대가 41만원,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좀 뭐 폭넓게 봐서 40만원이 이탈하는 시점이 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봤자 재미가 없을 거예요. 2차전지에 대한 관점들은요. 내년도에 실적이 조금 더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감소하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녹인 이후에 주가가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라면 실적이 정말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이 상태는 여러분들 가볍게 넘기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적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성장을 이야기했었던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LG에너솔루션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보시면 근데 실적이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적 벌써 100%나 증가할 건데 실적 성장률 봐봐요. 2배나 증가하잖아요. 이거 괜찮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인데 실적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실적 성장이 아니에요. 아니 100% 성장하는데요? 맞아요. 100% 성장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7천억에서 1조 2천억, 그 다음에 1조 2천억이 2조 4천억 잘 올랐죠. 그 다음에 4조 1천억, 그 다음에 7조 원. 규모는 커지는데 성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100% 물론 이건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성장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100% 성장한 기업이 이제는 90%밖에 성장하지 않았어. 80% 성장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매출의 규모가 너무 작아. 영업이익이 2조 원대, 4조 원대, 7조 원대, 2025년대에 7조 원입니다. 제가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 하면 현재 시가총액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8조 원, 100조 원 가까운데 이거 2026년도가 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물론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만 적어도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조 원까지 만약 떨어진다고 친다면 아니 60조 원까지만 떨어진다고 친다면요. 지금보다 30% 더 내려야 돼요. 그러면 30만 원대가 되겠죠.
30만원대 초반 되겠나요?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한 30% 내려간다 치면은요. 30만원도 더 깨지고 20만원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지금은 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의 힘이죠.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힘입니다. 이게 우르르 빠져나가는 시점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요, 업황이나 전망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금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금양도요, 지금 보면은 시총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인데, 종목의 실적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몽골광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거, 금양을 보시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금양 같은 거 보시면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실적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실적만 봐서 뭘 아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실적 보지 뭘 봅니까? 지금 132억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좀 많이 쳐준다 하더라도 시총이 5천억을 넘어갈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분기는요. 이번 연도는 적자네요. 4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기 적자입니다. 배당은 주나요? 배당도 안 줘요. 근데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저렇게 올라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가지고 지금 6조 원의 시가총액의 가치를 만들어냈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17조 원까지 이거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요것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되시면은요.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내가 맞게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들고 가셔야 돼요.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간 실적은 이번 연도는 좀 축소가 되죠. 6천억에서 4천억, 그 다음에 5천억이고요. 2025년도만 되면 1조 원이 된답니다. 1조 원이요. 네. 2025년도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실적 성장이 어떻게 됐어요? 꺾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접근했던 건데 실적이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내년도도 그거를 회복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장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엿먹으라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은 486원입니다. 배당 486원이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66,800원. 3% 정도가 24,480원이면 0.0 몇 정도 배당이죠. 배당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적 성장성이 뒤로 빠꾸했어. 뒤로 후퇴했어. 즉, 이 정도면은요, 17조 원의 이런, 시가총액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향후의 성장성까지 비교해 봤을 때 시총 10조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비해서 약 한 40%는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쯤 되겠어요? 40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4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만약에 내려가면 이 종목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60만원 이 자리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 자리 무조건 지켜서 이 자리를 위로 올라가야지. 만약에 40만원 60만원 이탈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도망치신 게 지금은 현명합니다. 왜냐면 한번 이탈이 되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실적 성장성 나타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거는 이미 많이 내린 이후의 반등입니다. 지금 위쪽에서 여러분들 이미 그때 150만원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토막 났어요. 이거 사람들 남아있을까? 못 남아있겠죠. 지금은 누가 버티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잘 가는 종목이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금의 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떨어질 때 더 사야 한다니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지금 시총이 28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만원 정도. 이거는 뭐 지난번에 뭐가 터진다, 뭐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천억, 4천억이고요. 이번 연도에는 일단은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는 좋아지고요. 그 후년도에 조금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은 480원 비슷합니다. 근데 배당률을 친다면은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시총이 2배로 높아요. 지금 28조 원, 30조 원이잖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평가 국면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재미가 없는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적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시점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그 시점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군은 세 가지였잖아요. 반도체, 네, 그리고 자동차, 2차전지.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한마디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빠지면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쪽으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2차전지는 쪽쪽 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겠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왜 물린 거죠? 여러분들이 왜 삼성전자에 싫어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고점에 사가지고 이 조정을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지금 못 견디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다시 사겠다. 에코프로를 지금 사겠다. 고점에 사가지고요. 쭉쭉쭉쭉쭉 조정 한번 한 2, 3년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가는데 나는 에코프로 사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다. 하나도 혜택 보는 거 없이 계속 빠지고만 있다. 계속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면 뭐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처음 샀을 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꼭 갖고 가고 싶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네 그렇게 몰빵 치지 마시고 네 조금만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정말 좋은 장이 올 텐데 여기서 소외되실 거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뭐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걸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2차전지보다는 다른 쪽 주도주 업종군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쪽 대장주들에 대한 종목 진단, 곁다리로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여러 개 봤는데 대체적으로 업종 분석을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에 어떻게 하면 더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 연휴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은 네, 여러분들 조금 네, 종목 진단이 아니고요. 다른 게 올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